이번에 중국 방문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 알았는데 그중 하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본의 이웃 나라들 중에서 회 먹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민주당 하나밖에 없더라. 이 괴담이 아니라 6월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그것도 제 지역구인 해운대에 와서 회 먹지 말라고 그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가짜 뉴스 아니. 내가 읽어 드릴게요. 부산 해운대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즐기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염된 바다라면 누가 찾겠습니까? 우리의 맛 좋은 해산물은 누가 찾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한 말이에요.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똑같은 말이잖아. 정치인의 말을 신중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이, 네, 질의시간 보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민주당 의원님들도 공개적으로 횟집에 못 가요. 회 먹으러 가면 욕 들으니까. 당신들이 먹지 말라 그래놓고 왜 당신들 먹으러 가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셔도 됩니다. 또 공개적으로 가시고 페이스북에 좀 올리고. 제가 그래서 공산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산당 사람들이 합리적이에요. 중국 공산당. 지리적 거리는 한국, 일본과 가깝지만 방류 거리는 한국과 중국이 제일 멀거든요.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횟집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말에 내려갈 때마다 이제 한 끼 이상을 회를 먹으러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줄고 매상을 대부분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방류 문제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피해를 주는 이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된다. 저한테 이제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페이스북에 하나씩 다 올려보세요. 회 먹으러 가서.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당장 내일 다 올려보세요. 회 맛있다. 먹어도 된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직접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민주당도 괴담 정당 아니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 있고 난 다음에 박진 장관께서 이제 베이징에 있는 외교청을 통해서 중국에도 결과를 설명했다. 중국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중국이 이제 뭐 당연히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중국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상당히 그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세 나라가 모여서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 기반에 의한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중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건전한 그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 소통을 앞으로 지속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경청을 했고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에서 이런 그 설명을 한 것을 주목을 하고 한중 관계 앞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저 장관께서 못 들으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 또 의원 외교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발표가 주말에 있었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이 한미일 뭐 중국 고립시킨다고 외무성에서 성명 나오지 이래서 중국 쪽이랑 뭐 싸움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경제 제재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놀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굉장히 정확하게 올바랐다. 이걸 확인하고 왔는데요. 중국은 경제 제재가 아니라 경제 협력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인대도 만나고 또 공산당 대연락부도 보고 또 이제 그쪽 한국 쪽 관련한 오피니언 리더들 있잖아요. 외교부 사람들 네. 그리고 전직 대사들 등등 어제 하루 종일 토론했는데 한중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한중 FTA 2단계 같이 추진하자. 이걸로 거의
합심을 했어요.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아셔야 된다.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 강화하면 중국을 적국으로 만들고 사실상 중국과는 준전시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 다 같이 거짓말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의 지금 국제사회에서 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역할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고 한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의 우리 비판을 안 했어요. 심지어 외교적으로 세션이 이제 몇 개 세 개 있었습니다. 그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에 있었는데 물론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비판을 하죠. 하지만 한국은 가급적 비판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공급망 협력까지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했다고 보는데 하나가 한중 FTA 2단계. 이제 2단계면 주로 서비스 분야 아닙니까? 그죠? 그전에는 제조업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 협력. 사실 공급망 제재가 우리가 중국을 가장 좀 우려한 그런 영역인데 오히려 협력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세 번째는 지자체 간 전면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지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가 미중사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으면 과연 이랬을까?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질서, 새로운 시대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선미일, 후중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 확고히 하니까 관계를 확고히 하고 또 중국과는 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심하게 공격한 것도 없고 그런 진정성이 잘 전달돼서 심지어 시진핑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나 언제쯤이 좋을까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더라.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후속 조치들 꼭 성공을 시켜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또 큰 마중물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깎아놓은 데서 의미를 꼭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한미일 협력은 한중 우호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내로 가능하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서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외교적인 행사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만은 어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한일중 세 나라가 모여서 협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